이재명과 당 지도부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여기 2% 되는데 앞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쓰다 보면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납니다. 2% 앞으로 있을 민주당 집권 20년의 성패는 이런 복잡한 교육 민주화의 개혁 과제를 얼마만큼 성취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인간을 배출하는 교육제도와 괴물을 길러내는 교수학습 방법을 개혁하지 않고는 한국은 절대로 문명화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인간을 배출하는 교육제도와 괴물을 길러내는 교수학습 방법을 개혁하지 않고는 한국은 절대로 문명화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그래서 내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회에 빚지고 살았고, 그리고 많은 혜택을 받았고, 그리고 나를 오늘날에 나 같은 사람이 있도록 만들어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를 음해하고 뭐 이상하게 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히려 나를 도와주고 내가 잘 되도록 북돋아주고 애써준 독일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와 내 뇌가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내 삶도 바뀌고. 나는 사실 따지고 보면 병원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라 옛날 같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는 몸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독일에서도 2번이나 수술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독일 의사들을 대하는 것과 우리 한국 의사들을 내가 대하는 것을 볼 때 차이가 사실 많이 납니다. 이건 직접 경험해 봐야 하는 건데 독일 의사들은 끝까지 나한테 물어봅니다. 의사가 알고 싶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뭐 하는지,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그것을 원인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묻습니다. 근데 한국 의사들은 묻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프냐? 거기가 아파요? 그리고 반창고 붙여줍니다. 그리고 주사 주고 약 주고 그걸로 땡. 정말 진짜 문제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한테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끔 이름을 잊어버리는 시기가 됐지만 그래도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내 뇌가 더 신선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란 무엇인가? 지식을 자꾸 써야 되거든요. 지식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개념화하고 개념들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론이죠. 사회가 그런 지식, 이론에 의해서 다양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명이 발전해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게. 지금 보이지 않죠. 30년 후에 어떻게 되리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가 나아가려는 목적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 말했고요. 부탁의 말씀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런 건 꼭 다시 안 하셨던 분들은 꼭 하시도록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권민내 가입자 2분이 아직도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한 분은 5월 10일 날 입금하신 분이고 한 분은 5월 27일 날 입금하셨는데 꼭 저한테 연락하셨어. 이 2분을 아시는 분은 내가 간절히 그 연락을 기다린다고 가입자 본인 이메일 주소 여기 1번서부터 5번까지를 다 적어서 저한테 요 iporkr gmail.com에다 꼭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개념을 공부하면서 이론을 만들어가고 그 이론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꼭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배웁시다. 그리고 더 많이 진짜 그런지,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더 많이 실천합시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우리 사회를 구원하게 됩니다. 요약해보겠습니다. 교육민주화는 100년지 대계가 아니라 10년지 대계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00년이면 우리가 다 죽고 나서 난 몰라 이럴 수 있으니까 앞으로 10년 내에 이것을 다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민주화의 길은 멀어집니다. 그동안 주입식 교육이 한국 경제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지만 앞으로 이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업시대를 넘어 창의성을 요구하는 디지털 시대, AI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상호나 이런 친문 세력들, 이런 애들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걔네들 정신 차리도록 당원들이 아주 따끔하게 혼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국공립대학을 균등화해야 되고 서계 차경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국공립대학을 명실상부한 서울대학교화를 해야 돼. 모든 국공립대학을 그렇게만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뭐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참 대학교 수 정말 사립대학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점차 국공립대학으로 편입시켜서 재정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없애요. 자기 스스로 재정이 충분치 않은 것은 국가가 세서 평생교육원 같은 걸로 만들어서 우리 민주시민교육 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공립대학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어디서 공부하든 동일한 질적 수준이 되도록 예산을 지원하면서 등록금 전짐적으로 축소해서 무상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 무상교육으로 전환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독일에 이 고위직에 있는 기업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엑스쿠시온을 가서 많이 만나게 돼. 견학 같은 데를 가거든요. 경영학은 그런 주변에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또는 멀리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큰 기업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중역들하고 이제 학생들이, 교수도 같이 가니까 이제 토론을 하거나 대화를 해요. 질문하고 질의응답 같은 걸 하거든요. 그 사람들 보면 내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자기가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 사회가 자기를 그렇게 올려준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물씬해요, 그 사람들이. 독일이 그것이 장점이에요.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사회가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사회에 뭔가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 정치인들은 더 공익적 마인드로 넣은 사람들 아니야. 다 사회가 나를 여기까지 올려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볼 적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여기 다 무상교육을 하면 그렇게 돼요. 자기가 받은 게 다 공짜였잖아. 얼마나 고마워. 사회에 대해서. 애국심 같은 소리 안 해도 애국심이 생겨. 나는 그래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 사상적으로 보면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사안에 따라서 어떤 건 좀 진보적인 케이스가 있지만, 그러나 기본 바탕은 나는 인류가 있는 한 국가와 민족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야. 독일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걔네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 국가와 민족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 그래서 초중등 4번 초중등 교육의 경우에 자기인식과 함께 타고난 재능, 성격, 역량, 기질 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습하고 스스로 성숙하고 확장하는 교육으로 스스로 뭔가를 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초중등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대학 교수의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이 지금 낮아요. 굉장히. 그 글로벌한 것으로 따지면 낮습니다.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평가 체계로 개선돼야 됩니다. 이거는 뭐, 내가 몇 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교수들이 자기들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을지, 그건 그때 가서 조금 더 마이크로한 레벨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는, 282강 5편으로서 그 마지막 편이 될지 한 편을 더 종합할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